81번이요. 아, 제가 말소리가 이제 제가 스피커를 꺼놔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만져. 81번이요. 아, 예, 81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로그인 자꾸 안 돼요. 네? 이거 찍으랬더니 비콘 로그인 자꾸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돼요? 네, 로그인 실패로 나와요, 자꾸만. 한 번만 다시 보내주세요. 로그인 했어요? 제 거 로그인 해야 돼요? 네, 신호 다시 보냈어요. 로그인 해야 찍겠지. 아우, 자꾸 로그인 실패로 나오네. 로그인 찍어야지. 제가 여태껏 스피커를 꺼놔가지고 여러분들 소리를 못 들었네. 아까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유. 로그인 됐어요, 강정희 씨? 네? 됐어요, 됐어요? 에? 됐어요? 아니, 강정희 씨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입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강정희 씨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참. 자, 수업하겠습니다. 81번 문제부터 분계 연습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12만원을 현금 지출하고 등록 관련 수수료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네,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 등기를 하고 등록세 12만원을 납부했군요. 그러면 이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죠? 등록세는 그래서 세금과 공과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자 81번 문제는요.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은 세금과 공과금 (800번) 떼야 되죠. 판매관리비로 12만원. 했는데요. 네. 확인 한 번 더 누르겠는데요. 확인한 그거 되잖아요. 확인.
했어요? 네. 이쪽 예, 확인이 안 되죠? 11분에 찍혀서 지각이 됐네요. 어, 이쪽은 된 그리고 거예요? 예, 수수료 비용 800번대죠? 10만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22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이죠? 예. 그러니까 타계정 대체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상품을 기부하면 타계정 대체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상품을 기부하면. 그리고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은 기부금이죠? 82번. 차변은 기부금 1000만원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대변은 상품 적요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넣어야 되고요.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83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격리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에 강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네, 강의료 50만원 발생했고요. 네, 필요경비 30만원, 60%니까 30만원, 기타 소득 금액 20만원 해가지고 원천징수 20% 적용하죠. 그래서 4만원에 원천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이 강의료 지급 총액하고 원천징수한 이거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교육훈련비가 발생합니다. 50만원 발생하죠. 이것은 회사가 비용 처리하죠. 50만원을 비용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죠. 통장은 어느 은행이냐 하면은 한국은행 통장입니다. 원천징수 4만원 했으니까 46만원을 송금했죠. 그리고 대변은 예수금이 하나 들어가죠. 예수금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하죠. 예수금 대변이니까.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지급했을 때 이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으로 가볼게요.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던 외환은행 정기적금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00과 이자 10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14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대체하였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법인이 당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오느냐?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500만원에 이자 100만원, 그런데 원천징수 14만원 빼면은 500 그렇죠? 86만원이 들어오네요. 586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죠? 네, 자산 증가가 하나 더 있네요.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입니다. 자산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자산이에요. 자, 대변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장기금융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죠. 외환은행 거 500만원 자산 감소하고요. 그리고 수익이 100만원 발생하죠. 이자 수익 1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번 문제로 가볼게요. 85번 문제 보세요.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543만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84번과 같은 문제네요. 그쵸? 자, 제1상사에다가 일시적으로 대여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었다는 얘기죠. 단기 대여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500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차변에 들어온 건 얼마 받았어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543만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7만원 원천징수 차감한 것은 뭐예요? 선납세금이죠. 7만원 선납세금. 이 두 개가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가 550만원의 자산 증가가 있었고요.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죠. 제1상사 거 500만원이 원금이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자산 감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죠. 50만원. 이자 수익이죠. 50만원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수익 발생.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8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전기의 미수수익이 없었다면은 그냥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86,000원이 들어온 거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자 일단 여러분 적지 마시고, 숫자는 적지 마시고, 이자 수익 10만원, 그리고 차변에 원천징수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잖아요. 선납세금 14,00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런 분계를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전기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81,000원이 있습니다. 전기 결산 때 81,000원은 전기의 이자 수익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전기 결산 시에 미수수익 81,000원, 이것이 뭐였어요? 자산이었잖아요. 이 자산이 당일에 감소되는 분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미수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수수익이 자산이었다가 오늘 이자 받는 날이니까 없어집니다. 미수수익 81,000원이 요 전기 결산 때 전기의 수익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기의 이자 수익은 81,000원을 빼야죠. 10만원이 아니라 19,000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기 결산 때 미수수익 81,000원이 있었다 하는 거, 요거,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81,000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86번. 전기 결산 때 미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당기의 이자 수익은 전기의 수익으로 봤던 미수 수익 81,000원을 제외한 것만 당기의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87번) 가볼게요.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답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말이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증여받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우선 차변에 건물이 하나 생겼죠. 시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뭐예요? 건물 살 때 취득세처럼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차변에 1억 50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증 이익. 그래서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이 시가로 인식합니다. 1억 원. 그리고 500만 원은 뭐예요? 취득세.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500만 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자산 수증이익과 관련된 분계였습니다. 자, 다음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다. 이것도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다.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증일 현재의 공정가치는 3억 원이다. 그러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3억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득세 1,500만 원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3억 1,500만 원. 자,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3억 원에 하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갑니다. 1,500만 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9번 문제 해볼게요.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자, 외상매입금 300만원이 있는데요. 150만원은 당좌예금에서 송금을 시켰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럼 면제받은 것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오는 것은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주식회사 상일이고 300만원이고요. 이만큼의 부채 감소가 있는 거죠. 대변은 당좌예금에서 송금했죠. 우리은행 150만원 송금한 거죠. 자산 감소했죠. 그리고 50%는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요. 150만원
채무 면제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 면제이익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이 되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세는 없었어요. 자,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될 것이고요. 대변은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이 빠졌나요? 150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배당금 수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 액면금액 한 주당 5,000원 장부금액 한 주당 만원 이것에 대하여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했습니다. 자, 현금 80만원 수령했죠. 차변의 현금 80만원 자, 주식은 100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잖아요. 주식 배당을 하면은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은 1000주고 액면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이고 그런데 장부금액은 한 주당 만원이다. 만원에 샀단 얘기고. 근데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럼 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3,000원을 더 주고 샀다 이런 말인가요? 주식 배당을 하면 그냥 주식을 그냥 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발행금액 요거는 뭐 신경 이게 일단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발행을 할 때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액면가 5,000원이거든요. 그냥 액면가 5,000원이다 라고 발행금액까지 뭐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주식을 배당받으면요 받은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주식의 수량만 회계 처리는 안 하고 100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 배당 받은 거니까 1100주로 수량만 고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없고 그냥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합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받은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다음에 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오납. 예, 과오납이라는 건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납부했다는 거죠. 전기에. 금액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오류를 수정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그러면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네, 전기오류 수정이익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은행으로 20만 원이 전기요금 더 많이 낸 것이 입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 때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 거 그거 고쳐야 되는데 중대한 오류가 아니니까 단기에 그냥 고쳐요. 전기 거는 고치지 않죠. 그걸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죠. 2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수익 발생입니다. 전기오류 수정이익도 배당금 수익과 마찬가지로 영업외 수익입니다. 다음 9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일시적으로 차입했다는 말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 우리가 원천징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했으니까 50만 원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차변의 부채 감소가 먼저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여유통상이고요. 3천만 원입니다. 부채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만 원의 이자가 우리 발생했죠. 이자 비용 200만 원입니다. $200만원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자, 대변은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을 차감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죠. 여유통상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채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죠. 보통예금이겠네요. 한국은행.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라는 건 얼마냐? 3,15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인 거죠.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4번 분계를 보겠습니다. 94번.
회사는 전기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하고 차변은 이것을 우리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 단기분의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0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합니다. 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면 되고요. 네. 자, 265페이지까지가 우리가 분계 연습에서 일반 거래의 분계들이었고요. 95번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결산 수동 분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수동 분계 내용은 우리가 내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4번까지.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저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원천징수 평가시험 본 거는 제가 채점해가지고 우리 이러닝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점수 평가 결과 점수 다 입력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점수를 보는 화면이 혹시 있나요? 제가 그걸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과제방에서 했죠? 평가 완료. 아, 밑에 보이네요, 여러분 점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날 나와서 채점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다 올려놨으니까요. 과제방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과제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